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이 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 자, 억압하고 좀 다르죠? 억압은 멈추는 거예요. 안 해야지. 그죠? 근데 이거는 멈춘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럼 반대로 나간다는 건 뭘까요? 청개구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조용히 입을 다물고 밑줄을 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입을 열면서 밑줄도 안 치고 입을 열면 완전 반대하는 거죠. 억압을 하는 아이들은 그냥 멈춘다니까요. 근데 반동 형성을 하는 아이들은 반대로 한다니까요. 예. 그럼 그 반대로 하는 거 어때요? 나쁜 행위죠? 그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됐죠? 자, 이거는 적개심을 지나친 애정으로 표현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터무니없고요. 강박관념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강박관념 중에 완벽하려고 하는 애들 자세히 보시면 대충 해도 돼. 동그라미 칠 때 조금 대충 동그라미 쳐도 돼 하는데 그냥 예쁘게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죠. 예, 이런 게 반동 형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우리 채점을 하는데 우리 채점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채점을 멈춰요. 하다가 예, 자기는 그렇게 채점하는 게 싫대요. 예,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싫대요. 그리고 자기가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 예, 그게 억압이고 반대 행동을 할 때는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퇴행. 퇴행은 많이 보셨어요. 언제 보셨냐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생기다 보면 예, 그 앞선 아이가 퇴행을 하지요. 예, 갑자기 어린애 아양짓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게 태양이에요.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공격에 빠졌을 때 안정감을 느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방황이죠. 예, 이런 거. 그래서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할 때 퇴행 되게 많이 일어나요. 예, 자기주도 학습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시켜서 지금 뭔가 가지학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기 싫은데 막 하면서 선생님 저 이거 하면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어리광을 부리고 예, 이런 것들이 퇴행이에요. 애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퇴행과 어리광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퇴행은 봐주시면 안 돼요. 예, 퇴행은 안 돼요. 예, 퇴행은 아이를 망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같이 공부하는 환경 속에서는 예, 어리광인지 퇴행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셨다가 예, 퇴행이면 예, 정확하게 표정 바꾸셔가지고 그 행동 안 돼?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멈춤없이 합니다.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그죠? 4번 보겠습니다. 격리 있어요, 격리.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이 격리 현상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격리 현상. 격리 현상은 시험 기간 때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시험 기간 전후로요. 시험 기간 전에 2, 3주 정도 시험 코스를 하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열띤 분위기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던 적이 있어요. 매번 해오던 시험 대비지만 이게 이 교육기관에 오기 전 학원이나 전 공부방 같은 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대비 기간으로 막 3주 동안 막 밤 10시 넘어서 막 11시, 12시까지 막 시켰다거나. 이해되세요? 예, 아니면 터무니없는 페이지에 양을 줘놓고 이거 다 해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로 시험 기간 때 몇 번 충격을 받았던 아이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도 학습관으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자, 지금부터 우리 3주 동안 시험 대비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자기는 시험 기가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단순한 억압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못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안 해요 하는 모습인데 안 해요 하는 모습이 억압도 나오고 반동 형성도 나오고 막 그죠? 예, 이런 격리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구분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보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나중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구나, 격리구나, 반동 형성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취소가 있죠? 취소. 용납할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취소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것을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뭘 했을까요? 아까처럼 채점을 그러니까 답지 보고 베꼈어요. 답지 보고 베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을 이제 상징화해요. 상징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래 뭐 위대한 인물들은 한 번쯤 이런 잘못된 행위도 한다는데 뭐 이러면서 상징화를 딱 해요. 그래놓고 자기 안에서 취소시켜요.
예, 뭐 이럴 수 있지. 탁 취소. 그래서 탁 잊어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근데 그 취소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취소가 많아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예, 여기 죄책감으로부터 일어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취소가 많아지면 죄책감이 사라져서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 정말 잘못된 행위인데 그걸 왜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막 훈계하려고 하는데 아이 표정상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반복된 취소가 일어나는 행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사 볼까요? 투사? 투사는요 마치 B 프로젝트 띄워놓듯이 투사하는 건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투사는 나를 비춰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비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명하듯이 하는 거죠. 투사는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뭐죠? 그래서 투사는 변명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라 찾아내기 너무 쉬운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왜 변명해? 변명은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얘가 왜 이걸 변명이라는 행동으로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그 반응하는 목적이 거기 써있죠?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데 넘기는 순간 불안이 해소되죠. 그 넘기는 순간 나는 결백해져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아주 안성맞춤이 이 투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요. 7번째 투입은 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를 저건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렇게 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기 잘못이래요. 예, 자기 잘못. 예, 그런데 요거 또 교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실수를 하긴 했어요.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실수예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얘가 이런 행동했는데 니네 다 이해하지? 너 다시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투입이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다시 얘기하고 자기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절대 큰 잘못 아닌데. 근데 부모님이 다시 전화 와요.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혼내키셨어요? 막 이렇게. 나는 별로 안 혼내켰는데. 이해되세요? 투입하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이 투입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했다고 얘기해요. 당했다. 예, 배신자. 예, 특히 여자 아이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여자 선생님이 여자한테는 막말하는 거 아시죠? 말 넣고 많이 하죠. 저 배신녀. 막 이런단 말이에요. 5학년, 6학년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한테 자주 보면 부모님한테 너무 오버해서 이상하게 딴소리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 이미 넌 괜찮아 라고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아이들은 지적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8번이요. 가정, 태도, 특징, 관계, 방향을 반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반동 형성보다 더 일반적인 기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역전현상이라는 것은 태도를 한번 볼게요. 태도. 자, 태도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잠깐 명상의 시간을 해보도록 하자 했는데 눈을 감고 갑자기 아이가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눈은 안 감고 자꾸 뭔가 딴짓하고 막 지리지리 움직이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눈을 감았다는 얘기도 안 듣고 자꾸 뭐 딴짓하고 이래요. 근데 그 현상이 반동 형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데 실제로 이 역전 현상은 이런 태도나 특징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을 감으라고 했지만 저거는 눈을 안 감아도 돼. 그래서 나는 눈을 안 감아도 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변경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눈을 감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 말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런 게 역전입니다. 예, 반동 형성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9번이요. 승화. 가장 바람직하고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인데요.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다른 형태로 표출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승화. 요거는 부모님들이 잘못 적용해서 많이 있는데요. 뭐 그나마 아주 작은 승화는 이런 거예요. 체육 교과서에도 나오죠. 인간의 성욕을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년기의 그 높은 승화를 스포츠의 활동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풀어놓은 교육 방법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근데 스포츠는 마음껏 해도 욕 안 먹잖아요. 이해되죠? 예,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 성욕을 스포츠로 푼다. 이건 그냥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자기를 막 놀려가지고 자기가 막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그 분노를 표출하면 잘못됐다라고 정죄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혼 안 나는 방향 중에서 어떤가 하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 정말로 옆에 친구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빡빡빡빡빡 찌르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승화에. 예.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굉장히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걸로 보는데, 그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실제로 막 주술사처럼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근데 의외로 자기가 안 들키는 형태로 승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게 사실은 승화예요. 선생님이 봐도 너 뭐 하냐? 뭐 노냐?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이미 자기 스트레스를 막 풀고 있는 어떤 건데 예, 그냥 막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옆에 짝꿍이 괴롭히니까 옆에 짝꿍의 물건을 자꾸 훔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잘못된 도둑질로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승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승화는 잘된 행위라면서요.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면서요. 근데 자기는 그 순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승화하는 거예요. 예. 원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승화로 안 집어넣어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승화라고요. 예. 그래 놓고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 도둑질한 걸 어떻게 할까요? 동생 주죠. 그러니까 친구 주고. 예. 야, 이거 너 필요한, 너 이거 없네? 그러면서 지금. 예. 그러면서 점점 더 죄책감이 사라지죠. 예. 그런 식으로 승화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동일시. 투사랑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투사는 남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동일시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타인이나 집단의 일면을 모방하거나 일치시킴으로써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 동일시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이걸 잘 쓰면. 이 동일시로 뭐가 되는 거죠? 위인전기를 읽는 거죠. 예. 위인전기를 많이 읽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강감찬 장군의 위인을 읽었는데 그 장군님이 어렸을 때 10살 때 뭘 했다. 예, 그걸 듣고 나도 10살인데? 그러면서 나도 그런 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근데 부모님 앞에서 해보니까 부모님 막 칭찬해줘요. 너 왜 갑자기 행동이 바뀌었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좋게 바꾸는 애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왜 방어 기제로 그냥 두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여기 그냥 써놨냐면 이것이 나중에는 커지면요. 아이가 아까처럼 네 번째 아이처럼 성인 아이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외부인이 원하는 쪽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분명 좋은 행위지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로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안 좋아지겠죠?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그럼 좋은 쪽으로 동일시를 시키는 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저 시간에 얘기했던 극률함이에요. 예. 저쪽에 이제 안 좋은 아이들, 저쪽에 막 배가 고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그대로 자기한테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배고파해요.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이렇게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이 도와주고. 예, 동일시를 그렇게 좋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게 출발했다가 근데 애들은 제어력이 없어서 좋게 출발을 했는데 이 동일시가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학원 얘는 아니지만 TV에서도 나왔는데 한 아이가 절어요. 소아마비가 있어서 절름발이 아이가 있는데 절름발이 아이가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랑 단짝 친구가 된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아이가. 근데 그 안에 동일시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아이가 절어요. 예. 근데 그 저는 행위가 우리가 쟤 흉내내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남이 보면 똑같이 발이 다 돌아가고 완전 소아마비가 돼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딱 받으니까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려요. 예,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친구를 보여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동일시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동일시가 아주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11번 합리화를 보세요. 합리화를 하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언제일까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나고 나면요. 자기가 자기의 논리적 근거가 허술한 한이 있더라도 그걸로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그 합리화가 말 그대로 허술해요. 허술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논리에 지죠. 예, 부모님의 논리에 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그냥 울어 제끼고 그냥 때를 쓰죠. 근데 저게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이제 이 합리화의 기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요? 학교에서 배운 논리력으로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을 상대하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5, 6학년 이상 되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아이들하고 싸우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예, 어디서 말대꾸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아이 말이 맞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점점 나이가 갈수록.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도, 요 단어로 그냥 막 억압을 하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죠.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하고 작별하는 겁니다. 예, 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니까요. 그 중학교 1학년 이전부터 일어나면 그건 가정 형편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안 그러던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씩. 왜냐면 학교 애들하고 상의해보거든요. 너 이럴 때 엄마하고 어떻게 해?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 나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한테 한두 번 찔러봐요. 근데 엄마가 그때 이제 아주 논리 정연한 말로 확 제대로 대응해주면 아이가 순종적으로 계속 가는데 논리 대응은 잘 못하셔요. 막 감정적으로 막 표출하시고 막 이러면 되는구나. 예, 지금 당장은 엄마한테 눌렸지만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는 무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대로 아이들이 쓰는 영어 접두사가 하나 있는데 DIS라고요. dis. 예. 야, 너 엄마랑 아직도 대화했냐? 엄마 디스 해버려. 이런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엄마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럼 정말 안 되겠죠? 예, 아주 안 좋은 힘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전환이스. 자, 심리적 갈등이나 부담이 신체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요게 사교육기관에서 아주 많이 보이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프대요. 이해되세요? 예. 갑자기 전화 와서 아프다는 애가 있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학원을 빠지지 않고 오긴 와요. 교육기관 빠지지 않고 오는데 자꾸 지각하는 횟수가 늘거나 지각하는 것이 매일 지각을 하는데 아주 이게 혼낼 수도 없고 안 혼낼 수도 없게끔 아주 애매한 시간이 있어요. 몇 분일까요? 7분. 7분 지각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7분이 한 12분 정도까지 막 늘어나는데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애들이. 근데 그 애들이 정말 그렇게 늦게 들어올 사정이 아니에요. 이미 집에서 막 일찍 출발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막 딴 데서 막 놀고 오거나 막 그런데 일부러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오고 이래요. 근데 그게요, 아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는 몇 번 물어보면 애가 몇 분에 출발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 누구 잘못일까요? 그거는 교육기관 잘못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졌어요. 막 이런 전화를 자꾸 한 번, 두 번 받으신다. 그러면 정말로 교육기관을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각을 10분 이상씩 늦는 아이들이 계속 나온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아이가 무슨 신호예요? 오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엄마가 강압적이면 지각을 주로 하고요. 네, 엄마가 강압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전화해서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예. 저희 학원에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요. 정말로. 네, 다 시간 안에 옵니다. 결석도 안 해요. 그리고 결석할 때 미리 전화하고 꼭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자기가 죄송할 거 없는데 친척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오늘 제가 학원을 못 갈 것 같아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죄송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반드시. 그래서 결석을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결석을 했는데 사전에 미리 연락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건 반드시 훈계를 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예의 범절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학원에 그 교육기관에 딱 한 명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걔가 꼭 12분씩 지각합니다. 제가 내기예요. 예,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야, 그 형 오늘 몇 분에 오나 한번 보자. 네, 봐요. 정말로 11분, 12분쯤 되면 문 열리는 소리, 문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쥐가 늦어놓고 그 식수대 가가지고 물 한 잔 탁 마시고 예, 천천히 들어오면서 저하고 딱 보죠. 딱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들어가요. 예, 그 아이들 뒤에 있는 초등부 애들이 막 웃어요. 예, 옆강의실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근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엄하고 빠지면 죽어요. 예. 그리고 제가 빠질 때마다 정확하게 또 선생님이나 전화를 해서 빠졌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요. 예, 못 빠지는데 저희 교육기관에서 가장 멀리 사는 아이예요. 버스를 타고 와요. 혼자. 예, 그 원래 셔틀이 있었거든요. 근데 셔틀 다 없앴어요. 셔틀 다 없애고 예, 알아서 와라.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목적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교육기관은 이제 세 블럭당 하나씩 만들려고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셔틀 다 없애고 예, 당장 아이들 많이 못 가르쳐도 괜찮으니까 예, 올 수 있는 애들만 와라. 간절한 애들만. 그래서 오고
예, 그러고 나면 셔틀 하나만 없어도 엄청 운영이 수월한 거 아니에요? 절반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학원이 셔틀을 없앤 다음에 예, 모두가 다 편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커지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교육기관 만들면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게 있고 공방이 두 개 더 있어요. 예, 거점 공방으로 있는데 예,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교육기관을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없애긴 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거 왜 못 고치냐고. 근데 아이는 무슨 얘기할까요? 고칠게요. 이 말만 합니다. 고칠게요. 그 얘기 안 하면 대화가 안 끝날 걸 알기 때문에. 예, 고칠게 하는데 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더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안 고쳐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 학원이 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학원에 뭐가 너한테 안 맞아서 너가 제과 오기 싫어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넌 아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1시간 반이었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저를 2시간씩 오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싫대요. 게다가 그래? 그거 하나만이야? 우리 물어봤어요. 아니요, 사실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5시 반에 오라고 했다가 6시로 미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자기는 5시 반에 와서 7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7시 이후에 얼마든지 또 놀 수 있었던 건데, 이걸 6시로 오라고 해놓고, 예, 8시에 끝나니까 1시간이나 늦죠? 그러니까 8시에 오라고 하니까 여름에도 깜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8시면 어머니가 오신대. 7시 반쯤 오신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 이후부터는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완전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좀 심각하게 학원을 바뀔까? 이 생각을 정말 했대요. 예, 근데 엄마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야, 너 학원 바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안 바꿀래요.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못 고쳐줘 너 그거. 너 5시 반에 올 수도 없고 1시 반에 줄일 수도 없어. 너는 벌써 중학교 2학년이고 너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6학년 거 1학년 중학교 1학년 거 그거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예, 그래서 너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시간을 해야지. 막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못 고쳐줘. 그 영락없이 우리 학원은 너한테 안 맞는 학원이네. 그러니까 너가 10분 늦어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대신 20분 이상은 늦지 마. 이러면서 대신 와.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엄마 때문에 와야 돼요. 이러면서 예, 와요. 예, 오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 학원은 못 고쳐주잖아요. 예, 5시 반에 오라고 하면 좋은데 안 됩니다. 그런데 5시 반에 와도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1시간 반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오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학원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걔가 늦게 오면 다른 애도 6시 10분까지 와도 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안 그러던 애들이 2명이 또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걔 보고. 걔네 둘한테는 아주 엄하게죠. 니네 왜 늦어? 절대 안 돼. 니네 6시까지.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 편견이 생기잖아요. 얘는 왜 그래요? 막 이러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명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네는 100m 앞에 있잖아. 니네 집 앞이. 쟤는 1km야. 버스를 안 타면 올 수가 없어. 야, 너 같으면 안 늦겠냐?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죠? 예, 학원 차도 없는데.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근데 대화 자체가 아이의 예. 변화를 유도할 수 없나요? 그 변화를 유도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뭐래요? 2시간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 공부하고 싶어지면 변화되겠지. 그죠? 그래서 2시간 공부하고 싶어지기 위해서 저희 교육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가 해야 할 때 딱 그걸 해야 되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 교과 과정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어떤 교재 더 뭔가 할 텐데 그때는 좀 재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드려서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월수금은 안 늦어요. 화목 늦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월수금이 뭐 하냐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6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읽어요. 편안한 이야기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문제 5문제를 풀어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대화하는 그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 수업 시간 항상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읽어요. 예, 제가 얘기도 했죠. 요거 편안한 시간이니까 제가 와서 애들하고 똑같이 읽기 시작할 때 너도 읽어야 되지 않냐고. 안 그러면 수업이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까먹고 말씀 못 드린 거냐면 걔가 다시 또 지금 늦어요. 예, 월화수목금 다 10분씩 늦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진도를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그 읽고 답하는 그 문제 푸는 그 시간을 집으로 숙제로 돌렸어요. 예. 돌리고 여기 와서는 토론학습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거 신분들 제가. 토론학습은 자기가 중간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한 1번 문제 끝날 때쯤 들어와요. 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지성화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계속적으로 상상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감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수술 과정을 연상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종교나 철학, 문학 등의 지적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예, 요게 지성화입니다. 요거는 체육 활동하고 다른 거 보이시죠? 예, 성욕을 체육 활동으로 푸는 거는 아까 다른 거였죠? 근데 이거는 지적으로 푸는 거죠. 예, 그렇게 추잡한 생각을 하더니 그러지 말고 그럴 때 공부라도 한 자리 더 해. 이게 뭐예요? 지성화예요, 지성화.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스스로 선택해야지요. 예, 부모님이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입니다. 전이 어떤 대상에 대한 성적 에너지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설명할 때 기묘한 써먹는 방어 기제입니다. 높은 수준의 불안, 죄책감을 수반하는 충동에 대한 보편적인 방어 기제인데요. 자의행위에 대한 강한 욕망, 손을 자주 씻는 행위로 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부적합하지만 무의식적인 사고에서는 적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손을 막 자주 씻어요? 너 왜 씻니? 논리적으로는 걔가 왜 씻는지 알 수가 설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속마음은 뭐예요? 이게 남자애들이 자의행위하고 손을 씻듯이 예, 그냥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씻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금단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금단현상이 딱 전이는 아니지만 전이를 통해서 동일한 만족감을 얻거나 또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금단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어르신들이 담배 끊고 나서 뭐 하죠? 추파추스 사죠. 추파추스 사서 거꾸로 물고, 그죠? 거꾸로 입에다가 놓고 이렇게 담배 피듯이 말 돌려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예, 그런 것들이 불안현상에서 일어난 전이지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부정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방어기제죠. 자,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현실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부정의 가두고는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거짓말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야, 너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데 괜찮니? 뭐 이러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예. 단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이가 항상 90점 이상 맞던 아이인데 79점짜리 하나 맞았어요. 7자를 본 적이 없는 아이가 79점을 한번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충격으로 남아있는 아이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럼 그거 기말고사 때 써먹을 수 있거든요. 너 그때 79점 맞았지? 무슨 과목이었더라? 그럼 사회요. 바로 나와요. 예, 딱 나오는데 요거 괜찮은 거예요, 차라리. 근데 이거를 부정으로 승화시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3주나 4주나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중간에 1학기 때는 뭐 체육대회 있고, 그죠? 2학기 때는 뭐 소풍 같은 거 갔다 오고 나서 물어보세요. 예. 너 그때 못 맞은 과목이 뭐였더라? 이러면 뭐요? 저 못 맞은 과목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아, 그때 그거 있잖아. 그거 79점. 저 79점 맞은 적 있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학기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기제를 씁니다. 예,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데 자, 지금부터 네가 국영수사 과목의 점수를 지금부터 얘기해봐. 내가 적을게. 이러면서 자, 지난 학기 거 기말고사 얘기해봐. 얘기 못하는 점수 있죠. 그게 뭐예요? 부정한 거죠. 자기 스스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 왜 지워야 될까요? 안 지우면 못 산다고요. 그걸 지워야 축구가 나아진다고요. 예, 자꾸 그거 생각하면 축구가 기분 나빠져요. 아이씨,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걸 확 지워야 어떻게 돼요? 축구가 재밌어져요. 아이들하고 노는 게 막 재밌어지죠. 그죠? 요거 잘 못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 잘 못하죠. 자꾸 남으니까 이 일에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같이 놀라고 해도 놀지도 못하고, 잠이라고 해도 잠도 못 자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 부정한다니까요. 그죠? 예.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꼭 기록해놔야죠. 기록해놓고 붙여놓되, 여기서는 지워도 돼요. 근데 완전 지워진다니까요. 예. 그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필통을 이렇게 열면, 요만한 조그만한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 종이가 필통에 이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필통은 이렇게 깡통 필통이 아니고 말랑말랑한 필통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그 이제 2번 접으라고 해요.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좀 바꿔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이거 코팅을 해가지고 칠판에다 여기 책상에다 붙여줄까 막 이런 생각인데 뭘 만드냐면요. 그 아이의 그 4학년 때부터, 이거 고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5학년. 4학년 때부터의 성적을 다 적어요. 요즘 성적표에 성적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항상 시험 보고 난 한 주가 지나면 꼬리표 주죠? 예, 그 꼬리표를 가지고 다 적습니다. 예, 그걸 적어 놓고 그걸 계속 보라는 거죠. 예. 그것만 봐도 그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게 마치 살아있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사회 점수가 이런데 공부해야겠지? 이 종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적이 저희가 챙겨주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막 챙기는 행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적만 적어놔도 아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보상입니다. 보상은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나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에서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인데요. 자, 이 보상은요, 우리가 선생님이 주는 보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선 선생님이 주는 보상은 어떤 거에 상벌을 주시죠? 예, 상벌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고, 그죠? 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이 아닌 것이냐, 자기한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너 그래도 너는 여전히 컴퓨터 게임 1시간씩 해도 돼.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너 줄여. 컴퓨터 시간 줄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이가 안 줄여요. 그거 엄마 말 안 듣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자신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예. 야, 너가 성적이 떨어진 것이 컴퓨터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일 만큼 그게 큰 잘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엄마가 좀 잔소리해? 듣고 흘려. 이렇게 보상하는 거예요. 예, 면책권이라는 큰 상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정말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금욕주의. 성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으로 철저한 자기 부정의 의미죠. 청년기의 금욕은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불신은 성욕뿐 아니라 모든 욕망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성욕에 그냥 국한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사춘기 넘어가면서 성욕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절제할지 모르는데 성욕이라는 걸 자꾸 억압으로만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압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성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억압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한테.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에 대한 억압 정신이 추천해져요. 그래서 그게 학문에 이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새로운 거 배우는데 이러면 갑자기 억압돼요. 아, 싫어요. 뭐 새로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하여튼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네 교육관에서 새로운 비전, 조그마한 토막 동영상들을 많이 모으셨다가 비전 강의하신다고 했잖아요. 3분짜리 동영상 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써보는 뭐 이런 시간 가져요. 근데 우리 3분짜리 동영상 한번 볼게. 3분짜리 동영상 한번 자 지금 수업 안 하고 이러잖아요. 수업 안 하고 수업 잠깐 멈추고 이러면 갑자기 어떤 애들 싫어요 이래요. 수업 안 하는 거 좋아하면서도 그냥 나온다니까요. 억압돼 있는 아이라 싫어요. 그럼 3분짜리 동영상을 우리 하나 볼 건데 싫은데 막 이래요. 계속 싫대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 간단한 느낌 좀 한번 써보자. 싫어 막 이런. 예. 마이크마다 중간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아이의 태도가 부정적인 애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억압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 자체를 꺼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애들은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 절대로 싫다고 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를 찾으세요. 그게 뭘까요? 예? 예. 맞췄습니다. 그 아이 식욕이 아주 커요. 여자아이인데 예, 거의 흡입 수준이에요. 예, 근데 그 아이의 언니도 같이 다녔는데 언니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에이 그만 먹어 이러면서 맨날 때리고 돌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먹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뭐죠? 이거 하고 나서 우리 간단한 거 뭐 하나씩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은 당장 먹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막 듣습니다.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억제되어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를 건드려 주세요. 하나를 좀 풀어주면 예, 그거에 덩달아서 예, 학습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단 건지 잘 써야 되죠? 맨날 매길 수는 없잖아요. 예,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금욕이 되는지 봤어요. 제가 그 자녀를. 근데 봤는데 그 둘째 아이인데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억압을 당한 거예요. 예, 첫째 언니가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를 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예, 언니한테 비교당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도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느낌, 칭찬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다 그냥 억압돼 있다. 반대로 넘어가죠. 에이, 내가 하면 뭐해. 에이씨, 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밑에 자녀를 보니까 밑에 있는 남동생은 약간의 그 장애기가 있어요. 자폐기가 살짝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손이 다 글러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거를 드러낼 때마다 야 지금 동생이 이러고 있는데 너 그런 말이 나오니? 막 이런 말 많이 들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방치될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욕구를 표출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주로 어디로 표출했다고요? 먹는 거로 표출하는 아이로 바뀐 거죠. 예. 근데 그거는 표출을 했지만 수업 시간에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욕구가 단절된 거예요. 수업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뭘 새로운 걸 하자고 해도 맨날 안 하겠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로 바뀐 거죠. 자, 맞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실내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반부에 좀 보시도록 하고요. 잠깐 기지개를 피고요.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그거 궁금하시죠? 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죠? 예. 좀 이따 질문 주셔요. 사실, 예. 다른 자녀는 다 좋은 대학 보내놓고 자기 자녀 완전 망가뜨린 그런 원장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예.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 돈도 다 사라져버리고. 선생님 역전 현상 나타나는 아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막 변경하는 아이. 예, 그렇죠. 네, 그런 아이 이면에는 왜 그렇게? 그 이면이요. 네. 정신병인데 정신병이 너무 달라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공통된 반응. 예, 그 반응을 내는 원인은 너무 달라요. 예. 근데 그 반응이 이제 방어 기제인지 모르면 그냥 막 훈계하고 끝난다. 그렇죠. 예, 그 표면만 보면. 예, 그 안에 과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나한테 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세요. 라는 대화체인데, 예, 그건 그걸 강제하고 거기에 따른 뭐 구체적으로 장치는 예, 예. 아유, 시원하다. 시원해. 젊은 저도 피곤한데.
새벽에 갔다 와서 그냥 되더라고. 그냥 오늘 뭐 시간 맞춰가지고. 아유, 새벽 기도하고,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의 사생활이고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EBS 있고요. EBS 있으시고, 그리고 일반 그거죠. 다운받는 거는 얼마죠? 900원인가 얼마 되면 제휴돼 있어서 일반 다운로드 그 웹사이트 많잖아요. 거기서 그런 내용 다운받으시면 예. 근데 그런 자료들을 어디가? 그렇게 별도로 그걸 제목을 알았잖아요. 그게 제가 한 번은 왜냐면 박사정관한테 이게 방송을 한번 봤거든요. 진짜 학생이 열정하는데 왼쪽까지 깜짝 놀라요. 그걸 이게 봤는데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 사람이 미치겠다. 연구관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학생회를 바꿔주고 왼쪽에 하는데 왼쪽까지 우리 여기 서울에서 이 학생은 역사학과 우리 공부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하는데 애기나 우리 이거 왼쪽까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좀 그걸 다시 보여주고 싶으시는군요. 네. 혹시 화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나요? 아이가 이쪽에 있고 진행자가 있고 옆에 입학자는 3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화면이었어요. 그거는 EBS에 들어가시면 입학사정관으로 가는 길인가?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매주 찍어서 올려요. 예, 학교를 방문하면서 예, 그 학교에서 대표적인 아이 몇 명만 빼다가 그 아이들 샘플링해서 마치 면접 보듯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찾아주시고 예, 그게 어느 학교 학생인지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왜냐면 새벽에 이렇게 막 돌리다가 그거 했어요. 너무 그냥 감동적이고 국사학교 그렇게 치고 완벽해 진짜 그 확실한 안 뽑을 수 없겠더라고. 감사합니다.
예. 학원은 지금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학원 이름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CI 로고 같은 건 다 통일해서 디자인한 거라 예, 얼핏 보면 프랜차이즈가 이런 생각이 들어있지요. 예. 근데 원래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해놓은 건데 프랜차이즈를 이제 안 하고 직영으로 여러 학원을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해놓은 형태가 됐습니다. 예, 맨 처음에 크게 한 거를 다 부신 이유도 그 아이들을 크게 하니까 이제 차량운행도 많이 되지만 돈을 떠나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저는 차량운행을 저도 가끔 이제 직접 차량운행하고 그랬던 적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원체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차량 기사분들 차량 타는 걸 딱 봤는데 너무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차를 타는 게. 차가 이렇게 안 좋았냐? 아니에요. 저희 거 다 새거 스타렉스였어요. 다. 예. 그런데도 예, 그 표정을 딱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안산에 큰 학원, 막 500명, 1000명짜리 학원, 그런 학원들 버스 돌아다니죠? 근데 그 버스 타려고 줄 서 있는 아이들 버스 타고 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아,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원이면 뭐하냐. 저렇게 버스를 타고 30분씩, 왕복 1시간씩 길에다가 뿌려가면서 대학생들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한 2-3시간 배우고 또 이렇게 타고 오고 이게, 그냥 아이한테 좀 안 좋구나.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큰 학원을 부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작은 학원을 차라리 여러 개를 만드는데도 아이들한테 그래서 컨셉을 완전 바꿨는데 뭐냐면 자기한테 꼭 맞는 학원이 자기 동네에 예, 요걸 바꾼 거예요. 예, 자기 근처에.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CCTV가 다 있어요. CCTV를 싹 설치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학원문을 열어놨어요. 24시간 학원문이 열려있어요. 뭐 10시 이후에는 오면 안 되지만 예, 주말에도 와서 아무 때나 공부하라고 다른 아이들, 다른 학원 안 다니는 다른 아이들, 친구들 같이 와서 공부하라고 내버려둬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CCTV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예, 문자 딱딱 주면 아이들이 저기 했는데 CCTV 있고 나서는 제 아내 핸드폰으로 저희가 갑니다. 누가 사람이 들어오면 감지가 돼서 자동으로 녹화가 되면서 예, 그 CCTV에 찍히니까요. 그걸로 확인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대화할 게 있으면 누가 들어왔는데 대화할 게 있으면 저는 없는데 그럼 전화 가면 되죠. 예, 누구 들어왔구나 다 알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계속 널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 그럼 예. 온라인 이걸로 말씀하시고 예, 어떤 거요? CCTV요? 아니 저 아이들이 무슨 교사가 있는 대학생을 하는 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업 시간 아닌 타임에 그리고 주말에 자기 자율학습 하러 온다니까요. 예, 예, 학원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자수하러 와요. 학원에 이렇게 오면은 그게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와요? 학원에 들어오면은 핸드폰에 들어오진 않아요. 예, 그 기종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알람 기능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선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화가 돼요. 예, 녹화는 바로 되고요. 자동 녹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바로 떠요. 그러니까, 예. 학원에 누가 있는지. 예, 예. 그래서 아내가 수시로 눌러봐요. 한 30분에 한 번씩. 예, 눌러보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 큰아들한테 맡겼어요. 주말에. 왜냐면 큰아들이 그걸로 저기 하거든요. 게임도 하고 막. 예, 하니까, 야, 너 게임하는 건 좋은데, 네가 30분에 한 번씩 눌러봐. 예. 그래, 아이가 눌러보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게임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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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안 하면 뺐죠. 게임 그만. 예. 너는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자, 계속 볼까요? 20페이지인가요? 예, 수면입니다, 수면. 수면을 강의할 때가, 잠이라는 걸 강의할 때가 사실은 저는 제일 기뻐요. 예. 왜냐하면, 잠을 이긴 아이들이
성적이 확 오르고 그걸로 인생은 평생 동안 학습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정말 다른 걸 별로 안 가르쳐주는데 자기 스스로 알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 잠은 맨 처음에 제가 이 잠이라는 부분을 강의를 하기 전에는 잠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하나의 강의로 이렇게 만들기 전까지는 왜 잠을 했냐면 제가 너무 잠이 많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정말 아무 때나 계속해서 잘 수 있는 그런 심적인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 때문에 제 아내하고도 신혼 때는 많이 싸우고 그랬죠. 근데 이 잠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잠을 이기고 잠을 패가면서 이렇게 싸워야 될 때 이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잠이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송교지에 있을 때였는데 그 전부터 잠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송교지에서 저한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층에 제 사무실이 있고 2층에 저희 이제 첫 번째 아기죠. 이제 송교지에 같이 배 타고 있는 아기. 그 첫 번째 아기랑 애엄마가 이제 밑에 2층에서 지금 침실에서 저희 집에서 있는데, 방에 있는데, 계단 하나만 내려가면 저희 집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3일 동안만 못 내려가고. 이해되세요? 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밥 먹을 때도 따로 먹고, 그냥 밥도요, 식당 가서 갈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다른 선교사님들이 제 밥 막 떠다 주고, 거의 그냥 사무실에서. 예,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어떤 작업들이 저한테 막 많이 맡겨져서 미친듯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에서도 아내하고 많이 싸우겠죠. 절대로 사역이 가정의 회복, 가정을 이렇게 뭐죠? 보상하지 않아요. 예, 이런 말씀 들으면 남자 목사님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텐데 저도 남자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 예, 가정도 알아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으나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제가 해야 될 부분. 사역도 사역, 가정도 가정. 그래서 제가 사역을 줄이고 가정에 더 이렇게 매진하게 된 게 그때 그 경우인데, 실제로 그때 그 일을 좀 더 빨리 끝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잠이라는 걸 조절할 수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이제 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정리하고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학원 교육기관 같은 데서 이게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학원에서 자는 애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학원까지 와서 자는 애들. 학원에서 안 자려고 학교에서 자는 거 아시죠? 예. 근데 학교에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예, 뭐 철두철미하게 자지 마 이러면서 막 억지로 수업을 몇 시간을 시켰으면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몰려와서 갑자기 패턴이 바뀐 거예요. 몰려와서 갑자기 학원에서 이제 막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막 퍼지는 아이들이 혹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학원에서는 잠하고의 싸움이 별로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참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잠이 막 계속 이렇게 존다. 그럼 그거는 선생님 잘못이죠. 예. 선생님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니까. 예. 그 잘못이 더 큽니다. 학원은 그래요.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는 아예 잠을 자려고 작정하고 오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거는 선생님하고 상관이 일정 부분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노력하셔야겠죠. 근데 이 학원만 두고 봤을 때는 학원에서는 잠이 그렇게 부딪히는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숙제를 자꾸 안 해오는 아이들이 자꾸 생기겠죠. 예, 그런 아이들은 철저히 잠하고 이 싸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떤 측면에서 잠을 다루셔야 되냐면 초등학교는 이미 부모님이 잠 많이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언제 사라지죠? 네? 잠 좀 그만 자. 언제부터죠?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죠. 네가 초등학생이야? 잠을 그렇게 자냐? 이게 그죠? 중학생이 뭔데? 그죠? 바로 어제까지 초등학생이야. 갑자기 부활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죠? 예, 이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갑자기 하루아침에 잠을 못 근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요즘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모든 위인들은 저녁형 인간이다. 그럼 아침 인간은 위인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아침형 인간들도 저녁형 인간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리더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뭔가에 골몰하고 뭔가 이 세상에 창의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잠을 이기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런 교육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리듬입니다. 바이오리듬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의 패턴이 있는데 잠의 속성을 잘 알고 그 패턴을 가지고 이용하면 조금만 자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며칠씩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 기간이 긴장된 기간이 끝나면 또 효율적으로 자서 확 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옵니다. 병은 대부분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잠하고도 연관이 않고 근데 잠을 잘 못 자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병으로 오는 경우. 제 입술 여기를 보면 여기 뭐가 났어요. 지금 거의 다 완치가 됐는데 이거 오일 전에 난 겁니다. 일주일 걸려요. 없어지려면. 요게 바로 뭐예요?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잠을 강요하는 사람이 뭐 잠을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균형을 일부러 깨가면서까지 제가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만 자고 계속 뭔가를 한 겁니다. 뭘 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많은 영어 캠프들을 이 방학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2달 넘게 잠을 2~3시간만 자고 계속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하니까 제 체력이 있죠? 체력이 막 가다가 빡!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의 30시간 이상을 이제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 딱 일어나 보니까 여기 이게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게 나면 뭐 한 거냐면 충분히 잤다는 뜻입니다. 제 몸이. 그래서 다시 이제 요게 없어질 때까지만 잘 회복하고 모양도 하고 딱 없어지면 다시 또 밤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또 책을 지금 한 달 안에 2권을 써야 돼서 예. 그래서 지금 출판사는 기다리고 있고 예, 제가 얘기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예. 요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깨트린 게 아니라 사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날 건 다 알고요. 제 안에도 저러다 곧 나겠구만 여기 입술에 뭐 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예,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체력을 튼튼하게 하면 좀 더 길어져요. 옛날에 뭐 한 일주일만 고생해도 막 나다가 지금 한 달 반, 2달 고생해야 이렇게 납니다. 예. 근데 그럼 제가 별도로 운동을 많이 하느냐? 운동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운동은 저도 많이 못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냐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요. 예, 규칙적으로 요만큼만 하고 그다음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도요. 옛날에는 젊은 혈기에 미친 듯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작업을 하다가도 안 돼. 제 스스로 갑자기 안 돼.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요. 좀비처럼. 강의처럼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딴 데 가가지고 갑자기 눈 붙이고 한 10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예, 아니면 막 움직여 다시 일어나고 아니면 아이랑 같이 한 5분 동안 갑자기 꼭 열심히 해야 된다는 셈이 막 간단하게 막 5분 동안 놀아서 갑자기 또 일어나서 또 가가지고 다시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의 어떤 그 캐파를 아니까 그 수위가 넘지 않도록 저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잠을 조절하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저희 교육기관 얘기를 할게요. 저희 교육기관의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11시 30분에 잡니다. 11시 30분에. 자, 거기도 써있는데 11시에 자던 것을 11시 30분에 자는 아이들과 11시에 자는 아이들로 바꿨어요. 자, 거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2-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왜 11시 30분 11시에 고3을 재우느냐 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들도 같이 다 얘기해 볼게요. 자, 수면이라는 것은요. 자기주도 학습관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자기주도 학습이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아이가 자기가 눈을 감는 데 장사 있겠습니다. 그죠? 예, 자기주도 학습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잠에서부터, 잠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여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고 키도 크지요. 예, 요건 초등학교들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예, 저희 학원에 키가 유난히 작은 아이들은 예, 잠자라는 얘기를 제가 유독 많이 하겠죠.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리고 잠든 후 초기 3시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써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제 아내가 조금만 발소리가 들려도 그냥 눈이 팍 떠지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은 또 그런 호르몬이 아이 낳고 나서는 한참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문을 못 열어요. 문을.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뭐가 필요해도 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잘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4시간 동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잠이 들어가는 시기도 있고 숙면 취한 지 한 3시간 걸리잖아요. 3시간 동안은 그때 충분히 자줘야 뭐가 돼요? 정말 하루를 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너무 피곤해 보이면 애를 빼오죠. 이해됩니까? 애를 빼서 갓난아이를 빼와서 얼른 자. 4시간 후에 넣어줄게.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럼 4시간 동안 제 준비는 못하겠지만 4시간 동안 막 놀아야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아내가 하루 내내 저한테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요일날도 많이 하는데 이게 토요일날 저녁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저녁에 제가 많이 합니다. 아내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요. 서비스는 아니지만 하여튼 당연한 의무 중에 이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해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른도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처음 숙면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3시간은 정말 미친듯이 잘 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의 최대적인 잠인데 잠을 이겨야 자기주도 학습의 문이 열립니다. 자, 여기 PPT가 지금 헤어졌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거기 1번 잠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잠이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뇌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간이다. 대뇌는 무조건 여기죠. 학습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뇌가 뭘 해야 된대요? 회복을 해야 된대요. 회복을 언제 한대요? 잠잘 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 되게 많이 하죠. 처음 보는 문자, 뭐 아랍어 같은 거 있죠. 아랍어. 예, 아랍어 같은 것들을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 친구와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밤새도록 놀게 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예, 밤새도록 놀게 하고 나서 아침 10시쯤에 예, 잠자던 아이를 깨우고 그 다음에 계속 밤새던 아이를 깨워서 지금부터 아랍어 단어 시험 본다? 해놓고 여기서 시험 본다. 예, 그러니까 지난밤에 외웠던 거를 써보라는 거죠. 그때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예, 잠자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뭐 할까요? 대뇌가 회복하는데 단순히 0점 조정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보 싹 없애고 빈 공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뇌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자, 대뇌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때 대뇌가 주인님이 하루 동안 명령 내린 걸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금 뭔가를 잠자기 직전에 외우셨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하신 걸로 봐서는 이거는 중요한 정보구나. 중요한 정보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장기 기억 장치로 넘기죠. 예, 해마를 통해서 예, 장기 기억 장치를 넘깁니다. 요걸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 언제 해요? 잠잘 때 하는 거예요. 잠잘 때. 그래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기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거야.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거 중요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하는데 그때 우리 주인님은 딴짓하면서 그냥 이게 얼핏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그걸로 봐서 누굴 믿을까요? 이 머릿속에 있는 해마가. 주인을 믿겠죠. 선생님이 아무리 중요했다고 얘기했어도 주인이 계속 딴짓했고 이랬으면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휴지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깨기 전에 뭐 해요? 딜리트. 예, 뇌가 계속 지워요. 휴지통에. 이걸 지우지 않으면 그 다음 정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워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가 된 거예요? 새롭게 부팅하는 거예요. 뜬 하면서 예, 윈도우가 켜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윈도우에도 램하고 롬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번 껐다가 꺼주면 다 날아가듯이 날아갈 게 있고 장기기억 장치로 넘길 게 있는 거죠. 이거를 잠에서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습하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잠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잠의 시간을 확보했어요? 그럼 얼만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냐? 이거 중요하겠죠. 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부터 보세요. 체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중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이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간을 자극해서 또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연골을 생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간을 자극한대요. 그러면 잠을 못 자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겁니다. 간이 일을 못하고 계속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망가지고 호르몬도 못 만들어지니까 면역 수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감기에 걸리고 다른 병들이 합병증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래요. 그러면 키 클 때 결정적으로 좌우하겠죠? 그리고 키 클 때는요, 우리의 각종 뼈마디에 성장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이 성장판이 활성화되는 게 언제인 거예요? 잠자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보다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키가 더 많이 크죠. 그거 느끼시나요? 예, 일찍 해 떨어지고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일찍 자고 이런 거 많죠? 예, 그리고 추우니까 운동성 별로 없다 보니까 막 먹다 보면 조금 또 자고 따뜻하니까 또 자고 예, 잠잘 게 너무 많아요. 겨울 때는. 그죠? 거의 곰이나 개구리 수준으로 자는데 그죠? 그렇게 자았더니 어떻게 돼요? 키가 잘 커지죠. 그죠? 근데 이 키를 더 크게 하는 부분도 관심이 많아요. 그죠? 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죠? 잠도 필요하고.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운동 필요하죠. 근데 운동 전에
충분한 식습관이 필요하겠죠? 균형 잡힌 식습관.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균형 잡힌 식습관이어도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근데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노동처럼 하는 운동부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이게 운동인지 노동인지 우리 몸이 정한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정말로 노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축업, 이렇게 막말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 같은 경우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져요. 단편적으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저를 20살에 낳으셨어요. 예, 저희 누님을 저를 23살에 낳으셨고.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아직도 젊으시겠죠. 예. 올해 한갑이시고. 예, 60이신데. 예,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40이고, 저희 아버지 60.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올해부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누님은 이집트 선교사로 계세요. 이집트 선교사, 인터넷 추천하고. 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몸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같이 늙어가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 몸이 아주 생생하세요. 저보다 더 건강하신데. 근데 저희 아버지 소망이 80세, 72살이라고도 얘기하시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80세, 80세까지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겠대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도 못하는 노가다를 하세요. 건축업자에서 벽돌로 시멘트를 싹 바꿔려다가 시멘트 딱 얹고 여기 벽돌 하나씩 붙이는 거 있죠? 그걸 기공이라고 하는데 기공 일을 하세요. 그 전에는 뭐 하셨을까요? 뒷일꾼부터 하셨겠죠? 막 3월에 마치고 막 올라가고 그런 걸 하시다가 나중에 그걸 하세요. 근데 그걸 지금도 하세요. 60이 된 정년 퇴임이 없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 그만해야지. 그럼 정년 퇴임인 거예요. 근데 그만할 이유가 없대요. 왜냐면 몸이 생생하고, 아침에 빠딱빠딱 일어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도 스트레스가 없대요. 자기는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래요. TV만 보면 스트레스예요. TV에 펴놓은 뉴스에 온갖 나쁜 소식 많잖아요. 세상에 지금 막 스트레스가 다 들어온대요. 그럼 막 반작용 막 욕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나쁜 놈 막 이러면서 그게 더 낫거든요. 빨리 일을 하고 싶대요. 겨울철엔 일이 잠깐 없겠죠. 겨울철에 스트레스가 제일 많으세요. 이제 날이 풀리셔가지고 요번 주부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셔서 나가십니다.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을 해드리는데 아버님 댁에 가서 이렇게 아버님 일하시는 걸 이렇게 얘기를 막 들어보면 그 하루 내내 너무 기뻐하세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어머님이 뒷일을 많이 다 하시지만 행정적인 일, 금융적인 일 다 하시지만 저희 아버님 그게 야 이건 말이야 오늘은 몇 개 했는데 내가 가끔 세볼 때도 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20년을 넘게 해오셨는데 그걸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참 하시면 뭐가 될까요? 사실은 원래는 몸이 망가지죠. 근데 몸이 안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요 저희 아버지 막 한참 싫어할 때 한번 몇 년까지 하시나 보자 막 이랬어요. 제가 속으로. 왜냐면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아버지 따라가서 몇 번 알바를 해보니까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로 그거를 한 방학 때마다 가서 며칠씩 했거든요. 용돈벌이 해서 할머님 막 용돈 드리고 하시는. 근데 정말로 그게 저한테 또 큰 계기였어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지 몰랐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건강을 해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의 호르몬이 그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일찍부터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운동도 반대로 노동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체육 활동들이 많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운동부 중심의 체육 활동이 어떻게 됐어요? 서클 중심의 체육 활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학교 축구부 안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서클 축구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요. 이쪽은 상타는 거에 연연하지만 이쪽은 개인 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바뀌고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식습관, 세 번째 운동했어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볼까요? 잠에 대한 얘기지만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성장판에서 자극은 운동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을 해주는 인자가 있죠. 어떤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물? 그게 뭘까요? 자, 물 얘기하셨는데 물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고 잠을 못 잤을 때 잠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졸릴 때마다 물을 마시면 깨어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그거 말고요. 콩입니다. 콩.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 중에 많지 않잖아요. 딱 생각하는 콩이시죠? 그래서 두부를 엄청 먹이셔야 돼요. 두부. 제가 키가 엄청 작았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143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 반장에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키가 엄청 작아서 아이들이 저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정한학과할 위기까지 취했어요. 예, 근데 저랑 성이 똑같은 체육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저희 반을 다 집합시켜 놓더니 저를 앞에 세워놓고 너희 다음부터 얘를 반장으로 무시하면 뭐 반장 아닌 걸로 무시하면 너희들을 다 기합을 주어버리겠어. 뭐 이랬더니 제 권위가 살아가지고 제 무사히 반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믿음이 엄청 좋으시지만 저희 어머니 나중에 제가 지금 180인데 180이 크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지만 너의 키를 키우실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된대요. 기도를 아무리 하지만 저희 아들 키를 키우게 해주세요 하는데 다른 것들은 기도하고 확신이 드는데 제 키를 기도하면서 확신은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키가 잘 안 자라요. 맨날 먹지도 않고 해 떨어질 때까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운동만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란 사람이 키가 크면서 저희 어머니 큰 내내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제가 왜 키가 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키 큰 인자가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있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제가 봤더니 제가 지금도 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콩만 보면 피로가 좀 풀려요. 아침에 청국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완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순두부찌개 뭐 이런 거 있죠. 비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오면 막 밥을 한 그릇씩 싹싹 비우고.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도 기억이 난대요. 이상하게 콩을 좋아.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모르셨다가 아, 이 친구가 콩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언제 아셨냐면 갑자기 콩으로 기름에 튀겨서 완자 있죠, 완자.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 두부를 으깨가지고 거기다가 소고기 같은 거 조금 갈아서 넣으시고 야채 넣으셔서 그걸로 기름에 반드시 튀겨서 먹기 좋게 해주세요. 요만하게 그걸 꼭 달라고.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저희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기름을 통해서 지방을 축적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에너지가 딸리니까 에너지원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꾸 기름을 찾아야 됩니다. 전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가 딸리면 튀김을 먹습니다. 일부러. 예. 튀김 많이 먹으면 뭐 살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적당하게 먹겠죠. 그래서 힘을 다시 내고.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두부까지 넣어서 먹으니까 제가 성장할 때 많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원래 성장기 때는 하루에 10cm 이상씩 커야 되는데 제가 그때 큰 거예요. 예, 3년 동안. 예, 3년 동안 40cm가 커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컸을까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요인이 있더라는 거죠. 예, 실제로 다 좀 바뀐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밤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이때 예,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아이들은 반드시 자야 될 시간입니다. 예, 제 아내가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 공을 들입니다. 예, 공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쌍욕은 아닐지언정 욕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면서 협박을 해가면서 막 재운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다고 되나요? 예, 저는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이 이론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몇번 얘기해줘도 다 자꾸 무시해요. 예, 근데 그냥 저랑 똑같은 건 뭐예요? 10시 전에 재워야 된다 이거죠. 10시 전에 재우지 못하게 제가 방해를 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못 잔다고. 막 나가라고. 이런 얘기해요. 그럼 저는 정말 나가요. 나가서 이제 학원에서 작업하고. 막 이러는데. 예, 근데 실제로, 제 아내가 하는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이들 막 보채서 재운다고 그렇게 자집니까, 그게? 왜냐면요, 성장기 때 아이들은요, 다른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2차 성징이 넘어간 아이들은 들어가서 자라가면 잘 수 있는 정신력이 있죠. 근데 성장기 아이들은 그런 정신 통제력이 없어요. 걔네들은 언제 자죠? 잠이 올 때 자는 거죠. 그죠? 예, 그 잠이 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곤이 필요해요. 그죠? 피곤하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체력이 다 빠져야 돼요. 우리 갓난 아이들 밤에 칭얼대는 아이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밤에 왜 유독 칭얼대는 아이가 있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아직 잘 때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싶어. 예, 더 놀고 싶고, 예, 나 아직 힘이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빨리 빼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더 놀아주면 돼요. 근데 그거 놀아주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빨리 자라고, 자라고. 계속 안고 돌아다니죠? 예, 뺑뺑뺑뺑 돌면서, 예, 두뇌가, 예, 어지러울 정도로, 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계속 돌리면서 애를 재우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러기 전에 사실은 뭐예요? 엄청 울죠? 엄청 울면 에너지가 많이 빠지죠? 그래서 지쳐서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빠져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 아내는 아닐 거라고 막 지금도 빡빡 우겨요. 근데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안 되겠구나. 야, 니네 나와. 그래가지고 10시 안에 자야 된대잖아, 어머니가. 그럼 30분 동안 아빠하고 밖에 나와서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이미 다 씻었어요. 아내가 못 뛰게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입혀놓고 얼른 가서 예, 뛰게 하죠. 그래서 막 뛰고 다시 와요. 그리고 예, 제가 얼른 5분 만에 씻기고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약속을 잡죠. 어떻게 잡아요? 아빠랑 30분 동안 놀고 나서 바로 자는 거다? 예, 그러면 또 그걸 마침 잘 지켜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가죠. 9시 반에. 그럼 영락 없이 잡니다. 예,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여봐, 힘을 빼줘야지. 끝까지 아니래요. 예, 잘 때 되니까 자지. 예, 엄마 무서워서 자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장기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공부하다 보면은 뺄 데가 없죠. 분명 공부도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서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빼져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10시 전에 빼려면 9시까지는 끝 맞춰야죠. 씻고 자려면. 그죠? 근데 요 10시부터 1시는 뭐냐면 숙면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10시에 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9시부터 잠자리 준비해서 9시 반부터 자가지고 숙면이 들어가서 그게 10시 안에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야 숙면을 2-3시간 동안 충분히 취하면 새벽 1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이제 막 눈동자가 막 돌아가죠? 그죠? 예, 렘수면에 들어가면서 예,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죠? 뭐 할까요? 그냥 이제 휴식을 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의 회복 기능들이 일어나는 현상들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 뇌하고 중요한 거는 그 앞에 3시간인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자가진단 하실 때 학생들한테 여기 있는 거 체크해 보시라고 하시면 예, 나옵니다.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써보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야 이해력, 어휘력이 좋아집니다. 아까 제가 실험을 말씀드렸죠? 장기 기억 장치로 전환되는 것이 언제 있다고요? 잠을 잘 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집중력과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두 떨어져요?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독 잔병이 많은 아이들은 반드시 잠후군을 체크해 주십시오. 두 번째, 푹 자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읽기 능력, 어휘력, 이해력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해력은 둘째치고 읽기 능력과 어휘력은 언어잖아요. 그죠? 국어, 어휘력 떨어지는 애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맞버리고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맞버리고 진짜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대화를 할 때 길게 대화하는 게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모들 보면 예, 아이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안 한다는 건데 그것이 실제 수면 부족과 연결되어지면 읽기 능력과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볼까요? 세 번째, 초등학생들은 밤 10시 전후에 잘 수 있어야 되고 아침 7시까지. 초등학생들 10시 전후에 자면요 빠딱빠딱 일어납니다. 7시면. 그죠? 6시 반에도 충분히 일어나죠. 근데 아이들이 7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나야 아이들은요 잠을 자는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자니 알람 시간 없이 많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슬글슬글 나와가지고 뭐 거실 같은데 TV 켜가지고 막 만화 보고 있고 막 예,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1시간이.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걸까요? 예? 7시에 일어날 아이가 자꾸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예, 너 그때 뭐라도 좀 해라. 만화 보지 마. 만화는 7시부터 보고 항상 7시부터 30분 동안 만화를 보는 아이였어요. 근데 자꾸 6시에 일어나면 1시간 공백이 남죠. 그거를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 단 10분만이라도 가져보세요. 근데 그거 혼자 못합니다. 누가 하셔야 되죠? 부모님이 같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힘드셔도 일어나셔가지고 아이한테 아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만 부모님이 해주시면 참 좋아요. 10분만 하시는 거예요. 10분. 예, 10분 동안 뭘 하시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사주십니다. 근데 그 책을 사주는데 이 책은 딴 데 보면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아침 훈련을 시킬 때는 책을 2권을 사주셔야 돼요. 2권을 사셔서 한 책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책으로 하시고 다른 한 책은 아침에만 볼 수 있는 책으로 하셔요. 그래 놓고 아이 보고 요 책으로 너는 읽어. 엄마 그걸 읽을 필요는 없지 않냐? 엄마는 그때 다른 뭐 신문을 본다거나 다른 뭐 할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인터넷 검색하셔도 돼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예, 엄마는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는 거니까 예, 너 책 읽는 거랑 똑같은 거다. 충분히 설명하면 어느 아이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10분 읽거나 20분 정도 읽고 나서 근데 아침부터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읽다 보면 아이가 몰입해서 읽지요. 예, 자기가 원하는 책이었으니까. 읽고 나서 엄마 이제 뭐 만화 봐도 될까요? 만화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아침에 자꾸 하는 습관이 길러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님 없이도 아침에 내가 요거 지금 나 이거 숙제 아직 다 못했는데 지금 벌써 10시 다 돼가네. 나 자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죠? 그때 숙제를 다 하고 자냐
뭐요? 자고 나중에 일어나서 하느냐 이 싸움을 부모님이 해주셔요 대신. 그죠?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뭘 선택하죠? 다 하고 잘해요. 왜 그러죠? 어머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왜요? 어머님이 아침에 공부를 안 해보셔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곳이 TV에도 나왔는데 일본의 아키타현, 저 산골 동네 아키타현에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등교하죠. 예,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10시에 그래 나 이거 10시에 자고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한 30분 바짝 하고 학교 가야지. 근데 거기서 정말로 3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만큼의 남은 과제인지 아닌지 양은 보셔야죠. 예, 그러면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가늠할 수 있잖아요. 요만큼 남았는데 이거 한 30분 안에 못하겠다. 조금 더 하고 자야겠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 남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시부터 7시 전에 일어나면 되고 중등과이들, 고등과이들은 11시입니다. 근데 고등과이들 중에서 공부를 조금씩 더 잘하는 아이들은 11시 반에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은 행동이지. 지금 이제 자율학습 때문에 10시에 끝나는 고등부 애들도 있죠. 근데 지금 자율학습이 많이 풀려서 그런 애들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저는 제발 학원이 10시에 문을 닫게 해주세요를 5년 전부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 맨날 12시에 닫는 학교 법 때문에, 서울은 안 그렇지만 경기도는 12시까지였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고등부 애들 다 언제 와요? 10시 반에 옵니다. 예, 10시 반에 와서 자기네들은 그때 해달래요. 예, 그 전에 올 수도 없으니까, 막 자율학습 많았을 때요. 근데 자율학습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12시까지 있을 때는 계속 12시까지 공부를 시켜야 됐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절대 필요 없다. 나는 내가 7시에 저녁밥을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시 이후에 아이들하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놀아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다 학원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고등부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10시 전에 제발. 그래서 10시 전에 강사들이 고등부 강의하고 저는 일주일 중에 몇 개만 고등부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막 줄여왔다고. 지금 저는 고등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부 강의를 언제 하냐면 캠프를 통해서 주로 실험적으로 합니다. 간헐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고등부 수업들은 학원에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대신 하시는데, 왜냐면 강사 선생님들은 총각이고 처녀시니까 하게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이요, 맨날 1시, 2시에 자요, 대부분. 근데 1시, 2시에 도대체 뭐하고 자는지, 그리고 요즘 자율학습 없어가지고 5, 6시면 끝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7, 8시간 동안을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중3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는데 그 시간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시간표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빼냅니다. 제가 후반부에 다음 시간에 시간표 보여드릴 텐데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는 시간표에다가 너가 어제 살았던 거 체크해봐. 그러면 체크를 딱 하죠? 그래놓고 3시간 동안 수학 공부했대요. 근데 수학 공부 3시간 동안 한 거 지금 펼쳐봐. 이러면 딱 나오죠. 얼마큼 공부했는지. 이거 3시간 동안 했다고? 말이 되니? 그럼 그때부터 물어볼 수 있죠. 추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3시간 동안 뭐 했어? 이 수학 문제 요거 명문제 푼 거 말고 뭐 했냐고.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죠. 엄마 몰래 뭐 했는지. 자기만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케줄을 뭐 했는지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스케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스케줄을 언제 하면 좋겠다라고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스케줄을 자꾸 요거 하다가 요거 하다가 스케줄 2개 다 안 되는 거예요, 진도가. 그러니까 요거 할 땐 요거 하고 스케줄 자기가 놀 때는 놀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작업을 이제 후반부에 제가 시간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11시에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고등학생들을 하실 일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생들이요 학교 가면 오전 타임에 거의 자는 거 아시죠? 왜 잘까요? 한두 시간에 자기 공부했다고 의시되면서 자요. 피곤하다고 잡니다. 근데 자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다른 애들 다 자니까 편안하게 또 안심하고 또 자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 11시 전에 자 해놓고 재웁니다. 재우면 첫째 날 가서 학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영락없이 잡니다. 11시에 잤는데도 영락없이 자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잡니다. 그럼 자기가 한 3일, 4일 분명 선생님 말씀 듣고 11시 이전에 잤는데 계속 졸려가지고 계속 학교 가서도 너 오전에 잔대. 제가 계속 물어보겠죠. 너 오전에 어땠니? 계속 잤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자면 어떻게 해? 일찍 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너가 언제까지 자는지 네가 한번 관찰해봐. 네 자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2주 정도 이렇게 막 되면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어느 순간
오늘은 안 잤어요. 이런 얘기 나와요. 너 왜 안 잤니? 그냥 안 졸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때가 무슨 타임일까요? 피로가 빠진 타임이에요. 예, 만성적으로 쌓여있는 그 만성 피로가 예, 계속된 충분한 수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 빠진 겁니다. 예, 피로회복제로 빠질 수가 없는 그 만성 피로가 찌꺼기에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갔는데 2교시가 됐는데도 안 졸리더래요. 근데 다른 애들 막 자고 있는데 자기는 안 졸리더래요. 근데 안 졸린다는 얘기하면서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하냐? 안 졸리는 순간 이제 저녁 타임 어떻게 될까요? 저녁 타임 영락없이 졸립니다. 예, 10시 넘어가 막 졸리고요. 예, 그래서 예, 그냥 골아 떠서 잔대요. 이제 11시만 되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와요. 왜 불안감이 오냐? 내가 11시에 다른 애들은 2시까지 공부하는데. 그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예, 1, 2, 3교시 때 오전 타임에 자기 눈 떠 있어요. 지금은 자도 되는 시간 같은데 지금 내가 왜 안 자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공부 못해요. 눈은 떠 있는데 공부 잘 못한다니까요.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오전 타임에.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아이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너 이제 할 게 없지? 할 게 없어서 뭐 했니? 할 게 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괜찮아. 너가 이제 더 할 게 없다 보면 이제부터 공부하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3주 지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할 게 없으니까 공부나 하자. 이렇게 돼요. 예, 그때부터 뭐 해줘야 돼요? 계획표를 짜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공부나 할래요. 이런 말 나옵니다. 오전 타임에.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작은 양의 공부를 바로바로 지켜낼 수 있는 작은 양의 공부를 미션으로 주지요. 그러면서 오전 양의 분량을 충분히 빼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오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녁 먹고 나서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실제적으로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11시에 이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또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공부가 이제 이게 뭐죠? 점점 양이 늘어나니까 공부가 할만해져요. 근데 이 공부를 끝내려면 이만큼 필요하다는 어떤 계산이 오지요. 근데 이 계산 안에서 11시에 자면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더 공부해야 내가 이걸 끝낼 수 있다는 그런 계산들을 가지고 와야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 수면 시간 뒤로 밀어달래요. 이런 게 올 타임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타임이죠. 근데 그때 수면 시간 늘려주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이 그럼 몇 시간 늘려줄까? 1시간만 뒤로 밀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2시간만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2시간 분량까지는요, 11시에 영락 없이 자도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2시간 분량만큼의 더 많은 학습을 언제 할까요? 쪼개서 합니다, 아이들. 야, 안 돼. 정말 한 3, 4시간 달라고 할 때는 몰라도 한두 시간까지는요, 너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면 중간에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예, 중간에 50분 수업 중에 50분 수업하는 선생님들 거의 없잖아요. 그냥 한 25분만 수업하고 앞뒤로 다 잘라먹고 농담하시고 애들 때리시고 숙제검사하시고 그죠? 훈계하시고 자기가 교장선생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막 얘기하시고 그죠? TV에서 지난 9시 뉴스 있었던 거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또 자기가 아나운서 앵커가 돼가지고 또 얘기하시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수업 시간에. 그 시간 딱 나올 때마다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공부해요. 이거죠. 맹목적인 게 아니라 들어주는데 그 중에서 1, 2부를 빼다가 분치기 초치기 하라는 거예요. 예, 1, 2부만 빼다가 공부하라는 거죠. 그죠? 그때 공부한다고 때릴 선생님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말똥말똥 하는 애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 잡담 선생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때 공부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죠? 그런 시간 쪼개면 1시간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예, 굳이 막 쉬는 시간까지 막 쪼갤 필요까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난 후에 30분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보기 한 석 달 전, 예, 100일 작전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12시까지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다시 3주 남겨놓고 수능 보기 3주 남겨놓고 다시 뭐 할까요? 다시 10시에 재웁니다. 예, 그때는 마무리만 하고 10시에 자고 이제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을 다시 시키죠. 그렇게 안 하면 수능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할까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제가요 일주일 동안 공부할 양을요 하루에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뭐만 바뀌었는데 잠자는 패턴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잠은요 3번 성격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성격 형성에도. 잠은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참을성이나 호기심, 활동성 등이 떨어집니다.
자, 까다로운 아이가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아이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잠 못 자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뀌잖아요. 예, 실제 아이들은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잠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하고 꼭 상담을 해보셔요. 예. 그리고 단호하게 입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재워주지 않으시면 학원 수업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부모님들이 영락 없이 재웁니다. 예, 다른 아이 방해된다는데 어떻게 할 말 없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리듬을 타셔야 돼요. 리듬 되게 중요하죠. 우리 소아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생후 1주서부터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런 아이들을 총수면을 봤더니 10시간 가정으로 줄죠. 16시간에서. 그죠? 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1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11시간 못 자지요. 예, 뭐 학원이다 뭐다 열심히 보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9시 때부터 자서 언제까지 자야 돼요? 8시까지 자야 되는 사실 그런 점입니다. 근데 충분히 환경을 잘만 조성해주면 굳이 11시간 안 자도 됩니다. 9시간 정도만 자도 아이들과 11시간 자고 좀 충분해집니다. 근데 이게 1학년 때까지 이러다가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확 줄어요. 그래서 8시간 안으로 안착이 잘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근데 그 8시간이 정말로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잠이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잠 말고요. 잠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몇 시간요? 깨어난 지 8시간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졸음이 옵니다. 이해되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시기 위해서 일찍 주무시죠? 자, 일찍 주무시고 나서 새벽 기도를 잘 하셨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셨다고요. 근데 새벽 기도 하시고 나서 언제 졸리셔요? 지금쯤 졸리시죠. 그죠? 지금쯤 졸리시는 타임 보통 2시 전으로 졸리시는데 그게 10분쯤이 아닙니다. 뭐예요? 일찍 일어나셔서 일어나신 지 몇 시간 지난 거예요? 8시간 지나시면 잠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강의 중간에 한 20분 수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예, 그게 없어서 참 애석한데요. 실제로는 그걸 어른들은 이제 정신력으로 이겨내시지만,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겨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학교 마치고 나서 오는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시 반에서 3시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가 집에 가서 잠깐 한 20분 동안 자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희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이도 저희 학원에서 2시 반에 수업을 해요. 그럼 아이가 이제 와서 1시 반에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일찍 오는 경우도 있죠. 얼수은 일찍 오는데. 그럴 때 일찍 와놓고 뭘 하냐면 갑자기 쌩쌩하다가 갑자기 막 만화도 보고 갑자기 막 놀다가 갑자기 2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급졸려요. 그러다가 2시 반에 수업 시작인데 2시 20분 이제 학원문을 나서려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졸리대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때부터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 오기 전에 2시서부터 20분 재우죠. 일부러. 예, 앉아도 되는 타임이 오지만 딱 눈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졸려하면 학원도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분 딱 재우고 그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20분만 딱 자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5분, 10분씩 더 자고 와요. 예, 지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때 5분, 10분 지각하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쌩쌩하게 사실 수업 듣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 낮잠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는데도 노하우가 있어요. 거기 7가지를 보십시오. 인간의 생체 리듬 주기는 8시간인데 그때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도 아무리 잘 자고 일어나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8시간이 지나면 잠이 오게 됩니다. 낮잠은 학습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낮잠은 심장질환 발병 확률도 40% 낮춘대요. 근데 7가지로 보겠습니다. 7가지 보시면 첫 번째,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좋다는 얘기죠.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님이 취침 모드에 들어가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 쫙 자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안개가 끼면서 계속 자죠. 언제 깰까요? 해지면 깨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심을 안 먹고 1시간 내내 자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계속 멍하죠. 그러다가 언제 깨요? 청소할 때 깨죠. 예, 청소 시간쯤 되면 깨가지고 그때부터 막 활성화돼가지고 예, 너무 활성화돼서 공부 안 하고 계속 놀죠. 야간 자율 시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0분 되게 중요합니다. 20분. 그죠? 그 다음에요. 근데 이게 원래 마지노선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15분입니다. 우리 뇌는 15분이 넘어가면 취침 모드인 줄 알아요. 근데 왜 2, 30분이라고 적어놨냐면 잠드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 잠을 깨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낮잠 시간을 2, 30분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깨고 자고 깰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먹고 나서 바로 자면 체중이 증가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벼운 움직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낮잠을 자면 체중을 증가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을 자더라도 어두운 거, 편안한 거, 조용한 거, 눕지 말고 기댄 자세, 이런 게 중요해요. 눕는 거 뭔지 아시죠? 예, 뒤로 눕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약간 기대는 자세, 옆으로 눕는 자세, 뭐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노하우 같은 거 나오는 EBS 교육방송 같은 거 보면 낮잠 자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의외로. 낮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고 자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오자마자 확, 예, 그냥 세수, 얼굴 세수, 손만 딱 씻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자명종 시계 딱 올려다 놓고 불 다 끄고 확 뒤집어 쓰고 옆으로 살짝 누워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잡니다. 그래서 한 2~30분 지나고 나서 확 깨더니 바로 학원 가고 막, 네, 바로 공부하고. 이런 모습 EBS 교육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정말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기대죠. 근데 그 편안한 자세로 기대기 위해서 뭐 베개도 갖고 다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 예. 쿠션 갖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어두운 공간 어떻게 만들어요? 예, 기마개 같은 거 끼고, 기마개 팔잖아요. 그죠? 기마개 끼고, 다른 아이들 빨빨거리고 막 노니까 그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옷 입고 체육복 있죠? 그런 거 머릿속에 뒤집어 쓰고, 예, 그러고 자죠. 그러고 자고, 그리고 10분밖에 못 자죠? 15분 이상은 자줘야 돼요. 15분 정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올 때까지 나 깨우지 마. 이게 잘 좋죠.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 꼭 5분 늦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야야 쟤 깨워. 그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수업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까지 자면 충분히 10분 이상 잘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나는 좋습니다. 4번. 점심은 지방과 당분이 많지 않은 음식으로 너무 달고 너무 기름진 음식 먹으면 영양없이 좁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카페인, 낮잠 후에. 예, 카페인 먹을 때 아무 때나 드시는 것보다 사실 잠을 자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온기가 회복이 됐을 때 카페인을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6번이요.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 많죠? 낮잠을 안 자고 그 전에 커피 막 마시다가 지쳐서 낮잠 자요. 그런 경우 많은데 지금 몸에도 안 좋습니다. 예, 이걸 해독을 다 못하는 상황에서 수면을 들어가야 되면. 6번이요. 낮잠 후에 일어나실 때는 어떻게 일어나셔라? 천천히 가죠. 예, 요령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책복, 막 이렇게 교복 같은 거 더더 막 뒤집어 씌워놨는데, 야야야, 쟤 깨워. 이랬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선비처럼 일어나야죠. 예, 옆에서 이렇게 깨우잖아요. 야야, 깨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령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어떻게 일어나는 게. 예, 선생님이 직접 와서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미 깼대요. 근데 일부러 안 일어난대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예, 자기가 깼어도, 예, 고개만 살짝 흔들고, 예, 이렇게 일어나고, 예, 그런 운동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깨면, 예, 여기 뇌에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요. 낮잠 후에는 세수보다는 뭐가 좋아요? 스트레칭이 더 좋다는 겁니다. 스트레칭에서 혈액순환을 빨리 돌리면 낮잠이 더 잘 깬다는 거죠. 세수보다도. 세수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세수하고 나서 화장품 바르는 애들 별로 없는 거 아시죠? 남자애들. 그래서 갑자기 급 건조해지면서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나오고 그래서 집중 많이 못하는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수하고 나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뭔가 또 다른 걸 막 해야 돼요. 예. 뭔가 막 얼굴도 더 봐야 되고 막 거울 보는 시간도 막 많아지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수하면요 남녀노소 또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수하는 요령이에요. 세수를 할 때 여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어프 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을 손대요. 이 손으로. 눈을 자꾸 손대다 보니까 눈을 비빕니다. 눈을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잘죠. 바로 잠듭니다. 예, 바로 눈 비비고 선생님 저 세수하고 올게요. 세수하고 와서 바로 자요. 예, 눈이 그 필요해서요. 예, 저는 이거 중학교 때 알았던 건데 제가 밤을 새면서 뭔가를 공부할 때 내가 세수하고 와야겠구나. 세수 딱 하고 나는데 바로 자고 그 다음날 시험 망쳤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지 하고 봤는데 이게 세수하면서 눈을 비볐던 거예요. 그때 이거 눈 비비지 않습니다. 밤을 잠잘 때. 예, 잠잘 때 막 피곤하면 막 눈곱 떼고 막 이러죠? 눈곱 뗄 때도 손으로 안 뗍니다. 왜냐면 손은 되게 더럽죠? 들어서 손으로 눈곱 뗄 때랑 이게 뭐죠? 손수건으로 눈곱 뗄 때랑 눈의 피로가 완전 다른 거 아세요? 손으로 눈곱 떼면 갑자기 눈이 매워지면서 급졸립니다. 예, 충혈되고. 그래서, 예, 물티슈나 뭐 딴 걸로 살짝 떼고. 가급적 눈을 안 만져요. 예, 그래야 밤을 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수할 때 눈 만지지 말라고 반드시 얘기하세요.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애들이 뭐 이런 거까지 얘기하세요 뭐 이러는데 근데 정말 요령을 한번 터득하면 정말 잘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애들도 있어요. 반대로 그 눈을 좀 이렇게 잠을 잘 못 잔다는 애들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 그럼 이제 요령 가르쳐주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필요하게 하면 됩니다. 예, 눈을 필요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성경책을 누워서 위로 이렇게 손을 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아파서 떨어지거나 눈이 피로해서 떨어지거나 어쨌든 성경책 한 두세 번 떨어뜨리면 넉다운 당하죠. 예, 그렇게 자는 게 있는데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안 보는 아이들, 너크리스찬 아이들한테는 책 보면서 예,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눈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어두운 환경에서 눈 보다가 자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안 좋은 다른 방법은 또 뭐 있죠? 누워서 TV 보기. 예? 근데 그거는 또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아주 정말 보고 싶었던 프로가 나오는 경우는 방수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손에 보시면 여기 보면 말랑말랑한 부분이 요만큼 있어요. 요 말랑말랑한 부분을 여기 손을 대시고 아주 빠르게 비빕니다. 마찰을 시켜요. 해보세요. 막 하면 결론이 때가 나와요. 그죠? 예, 때가 나오는데 때를 털어내시고 예, 그러고 나서 막 비비시면 갑자기 어때요? 엄청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거를 이렇게 대시면 딱 눈 알 크기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이러시죠? 그래서 이러시고 지그시 눌러서 살짝 돌리시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면서 예, 피로가 풀려요. 눈의 피로가 풀린다고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누르고 살짝 이렇게 피시면 오히려 더 쌩쌩해져요. 근데 요걸 이렇게 비빈 다음에 넣고 살살 비비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막 비비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비비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니다. 네, 해보십시오. 네, 저도 갑자기 자야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눈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쌩쌩해질 수도 있고 바로 잘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스포츠 마사지 자이징 갈 때 배웠던 부분인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꼭 포함되어야 될 수면 시각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리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분들도 몇 시간 못 주무시더라도 리듬을 타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3번요. 성인 평균 수면 시간 7시 30분.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만 예, 리듬을 타시면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요. 정확한 낮잠 습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침밥 요요 현상. 예, 요요 현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침밥은 참 중요합니다. 아침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죠? 엄마가, 다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아침밥을 먹어야지. 정신이 똑바로 나가지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해요. 아침밥 안 먹고 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해요.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저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정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얘기하셔도 잘 안 들었던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머니한테 증거를 대시라고. 예,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아침밥이 의학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맞냐면, 아침밥을 먹으면, 우리 이 뇌가 뭐만 받아요? 아침밥만 받는데요. 이 뇌가 현찰만 받는데요. 이미 입금되어 있는 우리 몸속에 여기에 여기저기 몸에 예? 입금되어 있는 음식은 안 받고 지금 당장 먹은 걸로 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연 아이들은 아침밥을 먹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뭐래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밥을 엄청 안 먹는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1년에 10번도 안 먹는. 예,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오전에 공부했지? 오전에 안 졸았는데? 이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가 아침밥을 먹었더라고요. 언제 먹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난하다 보니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저놈이 뭘 좋아하지 딱 봤는데 사과를 이상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사과를 사는데 사과가 너무 비싸니까 사과를 이렇게 벌레 먹은 사과 있죠? 예, 막 1,000원에 30개 이렇게 주던 옛날에 그걸 한창 사다 놓으신 거예요. 예, 그걸 사다 놓으시고 그걸 저를 먹이신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해요? 아침밥 먹으시니까 에이 사과 하나 먹을래요? 하면서 제가 사과 씻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먹었죠? 아침에는 사과가 제일 좋은 거 아시죠? 그거 모르는 나이 때. 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먹고 가서 가자마자 영교시 수업이라는 걸 받아요. 그죠? 1시간 동안 받고 나서 10분이 아니라 20분에서 25분 정도 긴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그때 제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저한테 그때 용돈이 500원이었거든요. 예, 가끔 1,000원 줄 때도 있으셨는데 500원으로 뭐 했냐면 나는 곧 죽어도 이 500원을 딴 데 쓰지 않고 먹을 때 써야겠다.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아침밥이 아니고.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매점으로 달려가서 그걸로 350원짜리 고로케 하나 그거 사고 나면 150원 남죠? 그걸 뭐 살 수가 없어요. 우유도 못 사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자판기에 코코아가 150원이더라고요. 그 코코아. 그래서 그거를 남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자판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걸 매일 했어요. 네, 매일. 그걸 매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봤더니 고로케의 영양력과 영양성분과 코코아의 영양성분이 아침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의학적으로.
예, 그게 저의 아침밥에 대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침밥 비슷한 걸 먹은 거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점심 급식. 유기농은요, 유기농을 선호한다라기보다도요, 유기농이 과거의 음식의 절반도 안 되는 영양가밖에 없지만, 그래도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급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많이 먹을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아침을 가장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침은 아이가 양껏 먹게 하시고, 점심 때 가능한 한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저희 학생들한테도 야, 아침에 먹기 싫은 사람들은 그래 양껏 먹어. 그리고 대신 아침에 좀 못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성장기니까 점심 때 가서 급식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급식이 최고 좋은 거 아시죠?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 많습니다. 예, 훨씬 단가도 높고요. 안 높아 보여도. 예, 그러니까는 영양급식 많이 먹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실제 시금치 같은 거 보시면 시금치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금치가 여러분들 어릴 적 시절 때 먹었던 시금치 한 단의 영양가를 그대로 채우려면 지금 시금치로는 얼마인지 아세요? 7단입니다. 이해되세요? 7단이니까 그래도 7단의 시금치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있는 곡식들이, 지금 있는 야채들이 영양 성분이 과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겉만 번지를 하고, 예, 겉만 이렇게 커 있지 똑같은 시금치처럼 보이지만 영양 성분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좀 충실히 먹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아까 물 말씀드렸죠? 예, 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잠 대용으로 피로가 빨리 풀릴 수 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을 수 있게 하셔야 되고, 탄산음료는 저도 나중에는 몰랐는데 탄산음료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 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였는데 거기다가 물을 먹인 친구하고 탄산음료 먹인 친구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탄산음료가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그 조절 기능이 약간 흐릿흐릿해지면서 더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 기능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더 흡수를 하라는 거구나 해서 똑같은 양을 먹고 똑같이 배변을 봐도 흡수되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이 많이 찐다는 뜻이죠. 되셨죠? 사실은 게임 중독까지 한꺼번에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고 하면서 게임 중독을, 어차피 게임 중독 많이 안 걸리거든요. 게임 중독을 저희가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한 다음에 그 다음 차트를 해도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 시간이 10분인데요. 저 시계도 10분간 또 쉬시고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